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직 다 들어오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들어오실 것 같고요. 네네, 아, 7시 31분이니까, 예, 예, 시작을, 할까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공유를, 예, 예. 제가 먼저 과장님 네,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예,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늦은 시간에 오늘 세미나 참석해주신 회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안성시 보건소의 그 건강돌봄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그 안성시 보건소의 노인돌봄과장이신 박서인 과장님이시고요. 박서인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의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한의학팀장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안성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을 거쳐서 현재 노인돌봄과장으로 일하시고 계신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예. 안성시가 이제 특히 건강돌봄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보건소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게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기를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특별하신 분이시잖아요. 경기도 의료사업 에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도의원을 하셨고, 그 예,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시장으로 당선되셔서 특히 이 지역사회 건강돌봄 쪽을 건강 문제,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돌봄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직이 안성시 보건소 내에 다른 곳하고 달리 안성시 보건소 내에 그 조직이 위치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아무튼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오늘은 안성시 보건소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과장님 이제 네, 발표자를 공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를, 자료를, 하면, 됐어, 됐어, 화면 안 나오나? 이 화면만 나오는 네, 거야? 잘 나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보건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직제가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 관련된 사회복지는 지금 보건소 조직에서 노인 돌봄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그전부터 좀 준비하고 일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마도 다른 보건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보건소는 이제 의료 관련된 분야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하고 의료를 다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잠깐 내가 할까? 이렇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안성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안성시가 대응해왔던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거 그리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서 의료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른 우리 시 기초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또 사업의 정착과 또 확장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것이 뭔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20만에 거의 근접은 하고 있고, 2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좀 길게 된 그런 형태의 도농복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현재 19만 6,303명이고요. 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25년도에는 그 총 인구가 19만 6,30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1.6%인 44만 2,465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가 이미 도래해서 이 초고령 사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 돌봄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거는 이제 뭐 23년, 25년 뭐 이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서도 같은 고민을 해왔겠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중앙이나 또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 등에 또 시범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던 거로 제가 참여를 직접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2002년서부터 22년서부터 시작을 1차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바로 시범 사업에 그 공고가 났을 때 이제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두 곳 그 의원급 하나,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라고 의료원에서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의료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택의료고요. 그것도 하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의원이 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성 사회적 협동조합 서한성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 사협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장애인 주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기술지원형으로서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 이제 보건복지 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러면 이제 통합지원회의를 보건소에서 해서 이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줄지 이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러한 연계 체계가 이미 지금 작년 9월부터 구동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바로 이 법 시행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건소에서 이걸 직접 하지는 아마 않으실 것 같고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 하게 될 건데 저희는 이미 이제 보건소에 이 업무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좀 일찌감치부터 이거를 좀 준비할 했던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단체장이신 그 시장님께서 음, 실기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게끔 저희한테 이제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도 주민건강지도자를 많이 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그 공무사업에도 직접 시장님께서 가서 발표도 하시고 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사업을 그래도 열심히 좀 나름대로 음, 이런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사실은 인프라가 많이 없는데도 나름 좀 열심히 해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하나하나 좀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차 시범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차 사업이 23년 12월까지 1년이었어요. 그때는 의료복지사협 서한성 의원이랑 한개소에서 운영을 했고 2차 때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에서는 전부 다그 의료원 6개가 있는데 그 도 차원에서 전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때도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에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두 개의 기관이 이제 좀 다른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의 의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의 문제가 좀 있었긴 한데 그게 이제 본인 부담금을 1차 진료기관에서는 안 내도 되는데 2차 진료기관에서 1차 진료기관에 냈는데 2차 진료기관에서 이제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어찌 보면 좀 경쟁적 구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중재를 해서 역할 분담을 1차 진료기관은 이렇게 하고 2차 진료기관은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협의를 좀 하게 됐죠. 그거를 이제 시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시에서 이제 중재를 하게 됐고 그래서 1차 진료기관은 재택의료 기본 업무 수행하고 이제 확장을 하고 뇌병변 등 재활 필요 또는 입원 환자 발생 시 2차 진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이렇게 하고 2차 진료기관에서는 뇌병변 환자의 재활 그리고 자급치료 및 물리치료 응급 및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좀 짰어요. 그리고 지역도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동서로 좀 긴 형태예요. 그래서 서쪽에는 그 사안성의원에서 또 동쪽이나 시내권역은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이 또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 음, 서한성 의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한성 의원은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는 3개의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농민의원, 우리 동네 의원, 서한성 의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이 3개 의원이 전부 다 재택의료센터를 그 사업에 등록을 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여기가 지금 코디네이터 한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교육과 건강모임, 자원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다 보니까 거동 불편하고 방문 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외상환자, 중증환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이 사업의 대상이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으로서 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도 하고 방문해서 약 처방, 검사, 교육 상담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제가 여기에서 감동 받았던 것이 이제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방문하다 보면은 진짜 약 정리하는데 그냥 반나절이 걸린대요. 약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그런데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못 먹는 약도 막 쌓이고 이러니까 본인이 직접 문방구 가서 그 저기 학용품 갖다 만들어서 약 달력을 만들어서 포켓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밤중에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걸 전달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열정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선성위원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실제 여기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거는 숫자로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지금 100명 가까이 아니 50명, 60명, 70명 되나? 70명 정도. 100명은 좀 안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하는 사업들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거는 대상은 경기도민 누구나, 그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수급권자 중에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학제팀으로서 진찰하고 약 처방하고 이런 교육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에 우리가 협업을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의료원에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요번에 이 통합 돌봄법에서도 아예 한 조항에 퇴원환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조항도 있는데, 이 의료원에서는 한 분이 또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파견 나오신 선생님인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재활 환자들을 케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이제 여기서 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 보건소로 또 연계돼서 우리는 이제 그 지역사회 재활 사업 그 하고 있는 그 전담 인력하고 협업으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운동시키고, 그래서 이제 재활을 돕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작년 사실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은 됐고, 실제 상담 아니, 회의를 통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실제는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읍면동에 저희가 15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사들이 하나씩 다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실제 대상자들을 발견해서 어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케어 플랜을 세워서 이거를 그 통합회의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면 서비스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하면서 또 피드백을 계속 주고 이제 중결할지 이런 것들도 이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어찌 보면 시범적으로 한번 구동해 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거. 음. 그래서 통합 지원 회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어, 그 공공에서는 보건소, 읍면동, 치매안심센터, 건보공단, 안성지사 이렇게 참여를 하고, 민간에서는 의료기관, 또 노인복지관, 무한돌봄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제 이렇게 그 민간에 있는 조직들도 또 그때그때 필요한 그 저기 부분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대상자를 발견해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케어 플랜 세운 거, 개별 케어 플랜에 대해서 승인, 그리고 지역 계획을 이 계획을 변경했을 때의 변경, 대상자 종교를 할지 아니면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이 통합 지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년 9월서부터 매달 2번씩, 그래서 16번에 걸쳐서 149명을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제공된 건이 305건인데 보건의료 쪽이 가장 많습니다. 42%로, 그리고 요양이 6%, 생활 지원했던 게 23%, 주거환경 개선해줬던 것이 29% 정도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저희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좀 보면은 크게 보건의료 쪽에 장기요양 재택의료, 또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 가정간호, 취약계층 한방 가정방문도 있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저희가 1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문돌봄 사업, 그런 보건의료 쪽에서는 하고, 건강관리 쪽에서는 방문건강관리, 또 AI, IoT로 활용한 어르신 케어, 또 AI 로봇을 활용한 건강관리도 있고, 치매, 구강관리,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에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누구나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가 놓인 영양 지원, 목욕 및 임의용 지원, 맞춤형 가사 돌봄, 이불 세탁하고 임의용 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주거 지원에서는 가스 타이머, 가스콕 타이머라는 사업이 있고 누구나 돌봄, 주거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장기 요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분야별로 좀 더 세세하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목록들이고요. 하나 또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맞춤 케어 커뮤니티 케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어, 주민건강 지도자를 양성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56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각자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 돌봄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을 지금 야, 뭐지? 500여 명. 이분들이 500명 정도의 그 돌봄 대상자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 이 그 로봇으로 된 그 AI 로봇을 그 스피커로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해주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걸 빼버리거나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민건강 지도자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기기도 돌봐드리고 정서적인 어떤 지원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그것 외에도 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활동량 감지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 715대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목록을 쭉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사례를 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 때도 없는데 좀 더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활 지원 서비스를 계속 좀 발굴도 하고 찾아내서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들어서 새롭게 한 것이 제가 놓인 영양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노인 한 40명 정도 올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기부를 받아서 주 3회 정도 밑반찬 배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배달하는 것도 노인분들 중에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사업에 투여시켜서 배달을 해드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도 좀 지불해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공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국립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환경대학이라고 거기에서 베이비부모 행복 캠퍼스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사로서 이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활용해서 어 이제 이 강사 인력 풀을 구성한 다음에 어, 지금 현재 12회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 인재 활동이 좀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방문 진료,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해서 이제 이분들도 돌봄 사업에 투여를 좀 하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가 15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실제 방문도 하고 또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여태까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기관들과 여러 차례 회의야 또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법을 한번 쭉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단체는 이 법에서 보면은 돌봄 사업에서 우리 관할 구역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정책의 수립 또 통합 지원 기반 조성을 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책 수립에는 뭐 조례 제정 그리고 지역 계획 수립하는 거, 중앙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서는 전담 조직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담 조직 구성 그리고 주민 참여가 반드시 이 사업에서는 필요해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하고 지원 회의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원 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체계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또 발굴을 하고 그리고 방문 조사하고 개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여부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피드백하고 예, 그런 체계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는 정책 수립이 통합 지원 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책 수립과 통합 지원 기반 조성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는데 원래 기존에는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에서 새롭게 그 표준안을 법령을 새로 내리면 이제 제정을 하면서 그 표준안을 좀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고 또 신설된 법령에 좀 맞도록 이렇게 해야 돼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기관의 의견 조회도 끝나서 지금 입법 예고가 10일서부터 지금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11월에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면 시의회에서 심의를 마쳐서 12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계획도 지금 어, 수립을 했고요. 아이고, 요 화면이었는데 제가 먼저 나갔네. 그리고 이제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4년 1월부터 조직 개편을 해서 본청에 있던 시청에 있던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팀 그리고 노인시설팀 이 보건소로 내려오고 또 기존에 있던 보건소 지역보건과의 지역보건팀과 치매관리팀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 조직을 다 이제 저희 그 우리 부서로 노인돌봄과로 들어오게 해서 노인돌봄과를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봄 정책팀, 노인복지팀, 노인시설관리팀, 치매관리팀, 보건진료소 이렇게 조직을 네 개, 다섯 개로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방문 진료, 방문 간호, 건강 관리를 이제 기존의 보건 의료 쪽에 있었던 사업들을 제공하게 되고 돌봄 쪽에서 가사 활동 영양,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한 대로 뭉치게 된 거죠. 이제 처음에 이 노인 돌봄과로 이제 하나로 조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회복지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막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근데 정작으로 또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노인 관련된 분야를 한 곳으로 다 모아보자. 그래서 진짜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 행정 중심의 뭐 제공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제공을 받는 그 대상자 중심으로서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직 개편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의에서 이렇게 어, 노인 돌봄과를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건진료소 조직이나 이거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에 이 조직을 둘지 아니면 보건소에 둘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저희는 이제 지역보건법에서 그 보건진료소가 이제 시청이나 이쪽으로 갈 수 없고 보건소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더니 그러면 이거를 노인돌봄과를 보건소로 오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노인돌봄과가 보건소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전담 조직은 24년도 1월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성이 되었었는데 음, 실제 전담 인력 한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조금 인력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400명 정도 확정이 돼서 지금 전국으로 아마 이 통합돌봄법 관련해서 인력을 좀 배치할 예정인데 저희도 행안부에다가 인력 증원 요청을 했었고 음, 본청이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완료돼서 새롭게 이렇게 전담 팀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담 팀에는 지금 4명 정도 팀장 하나에다가 직원 한 셋 정도 구성을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처음에 전체 그 전국적으로 수요한 것을 수요 조사했을 때보다도 인원은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만큼 올지에 대한 것은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서 읍면동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15개 읍면동에다 전부 다 한 사람씩 더 배치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 처음에 올해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팀 전담팀은 구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담팀 신설을 위해서 조례규칙 개정에 착수를 해서 본종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못해도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전담팀이 구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및 통합 지원 기반 조성에서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기반 환경 조성을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돌봄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것이 하나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빠지면 안 된다. 주민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실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까지 다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서 보면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계획의 수립과 평가, 시책 추진, 연계 협력에 관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이런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 민과 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성이 거의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원들 명단이나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기는 이제 2년으로 한 25명 내외로 지금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거기 위원장이 지금 현재 시장님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위원회는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하고 병행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단독으로 시장님하고 의견을 단독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를 아니, 통합지원 협의체는 단독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민간협력 통합지원회의가 그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좀 반영할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지원회의는 작년 9월서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어, 이제 개별 그 대상자들이 지원 계획하고 승인 변경 이런 사항들을 의견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건강 지도자 양성을 지금 현재 56명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500명을 돌보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기관에서도 건강돌봄 지도자 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성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인 서안성의원에서 주민건강지도자를 한 지금 150명 정도 양성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지금 1,100명이 넘는 자기 마을의 주변에 살고 있는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또 정서적으로 지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좀 더 좀 알차고 또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자원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좀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이럴 수 있으면 좋지만 어, 저희 그 우리 시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노노케어라고도 하는데 조금 건강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요거는 이미 조금 설명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도 이제 이런 체계로 돌아가길 할 텐데 그 대상자는 이제 읍면동에 있는 동합천 창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있는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뭐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이 보고 정말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굴을 해주시면은 이제 읍면동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서 어, 조사를 하고 이 조사 과정 전체 과정은 이제 보건소 이제 노인돌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지금 현재는 장교양보험 한쪽 구석에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도 이 법에 의하면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더 크게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상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통합재원 회의를 통해서 요 대상자에 대한 케어 플랜까지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지원 계획을 이제 승인할지 또 종결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만약에 지원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료 또 요양돌봄에 따라서 쭉 해서 분류를 해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 저희는 작년서부터 이제 일단은 구동을 하게 됐고, 내년에는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체계로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표에 대해서 조금 글로써 써본 거고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 신청은 읍면동 동사무소 지역주민 가족 본인들이 하고 대상자 선정과 요구도 조사는 읍면동 통합지원 창구에서 접수하고 방문 조사하고 개별 지원 계획 수립도 읍면동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지원 회의는 보건소 노인돌봄과에서 매월 2회씩 그래서 지원 계획 승인, 종결 여부 결정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게 되고요. 계획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거나 또 연결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해서 종결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서비스 제공해야 될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전에 보여드린 말 거였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좀 더 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 아마 다른 저희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는 어,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수요자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수요자는 아, 마을 리더들, 이통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보건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통해서도 좀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태어난 자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태어난 자 연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이것도 법상 보면은 11조의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은 퇴원 퇴소 시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통합 지원 신청을 안내를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했다 집에 가기 전에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 태어나시는 분들이 소속돼 있는 시군에 지자체에 이분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되죠. 받고 나서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이제 작년서부터도 태어나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자분들이 재활이 요즘은 굉장히 빨리 퇴원을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퇴원을 하다 보니까 가정으로 갔다가 바로 시설로 입소하게 되어서 사실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데 그것이 가장 취약한 대상자들이 어찌 보면은 태어난 자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계하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가장 취약한 이분들이 그 시설로 안 가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어서 지금 관내병원이 저희 관내는 대형 병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소병원, 종합병원이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계신 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보건소 저희 부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직 MOU 체결은 안 돼 있고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혹시 관내 상급병원과 진료하고 의료비 회송 체계를 좀 마련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대상자를 이렇게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에 재택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모자란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어, 방문 의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안성 의료사협학에 있는 세 개 병원, 세 개 의원급 병원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또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요렇게 요 두 그룹밖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개원하고 있는 솔로 프랙티스로 계신 그분들이 저희도 83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내과하고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지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안착되고 좀 확장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명에서 한 400명은 좀 안 될 거고,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인구에서 75세 이상 인구만 해도 3천 명이 넘거든요. 3천 명이 넘고, 요 법에서는 그, 보면 장애인 또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좀 어떤 연구에서는 보면은 저희 한 8천 명까지도 그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에 지금 저희는 초점을 두고 어, 개별 의원 원장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안성시 의사협회 회장님들을 또 만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 개원하신 분들 찾아서 뵈보니까 어,
처음에는 굉장히 다 안 된다. 막 환자 오는 환자도 다 받기 어렵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서 뵈보면 뵈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마인드가 조금은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반가웠었고 그런데 이제 왜 꺼린가 보면은 에, 보상 체계가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지금 다학제로 좀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도 가셔야 되지만 거기에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또 치유생사, 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뭐 이런 이력들이 다각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원 인력이 우리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하나가 복잡한 행정 처리가 너무 복잡하다. 이게 뭐 어렵다. 서류 작업도 해야 되나 또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저희가 동서로 길다 보니까 시내권과 서부 지역에는 좀 인프라가 있고 동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한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 뵀는데 그래도 좀 여건이 되면 나도 해보고는 싶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 진료하다가 안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럼 진짜 궁금해서 가보고 싶다. 근데 내가 여기가 너무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근무 시간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간에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그렇게라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학제팀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원의 분들이 그런 여력은 없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합 방문간호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학제 방문 의료 지원 센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협하고 얘기를 해서 그 센터를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저기도 이제 간호 인력도 많지는 않아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 그래서 시니어 이제 활동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이제 활용해 볼까? 그리고 또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어디 1차 진료 보건의료 1차 진료 학회인가 학회에 가서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드렸더니 치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약사 선생님들도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좀 가슴 뭉클하게 감동적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방법을 하면은 뭔가 좀 구성돼서 이렇게 우리가 다학적으로 또 의사 선생님도 해서 이 방문 진료, 방문 그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우리 조직 내에 보건진료소가 15개 있고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9개가 있는데 저희는 보건지소가 그 특히 의약분업을 예외되어 있는 곳이 5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공보의 선생님들로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또 의료 이제 대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계신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지소에 2분, 3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 되면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더 감소해서 아마 1명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래서 이제 지금 걱정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되게 아주 극도로 좀 제한적이지만 처방이 어느 정도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좀 확대해서 보건진료소 일부 그 영역이라도 좀 이제 지역별로 이분들 보건진료소는 자기 관할구역이 있는데 관할구역을 좀 넓히든지 어떤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의료돌봄 사업에 좀 투입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달라고 해서 저희도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 투갑 방문간호센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 그 뭐야 그 저기로서 음, 다학제 방문의료 지원센터의 일환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관내 민간 방문간호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 그 부서에서 장기 요양 시설이라든지 재갈 시설 이런 거를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방문간호 시설은 저희 그 관내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간호협회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이런 의견을 주셔서 방문간호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좀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개원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혼자 개원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력으로 지원단으로서 좀 역할을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의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대상자하고의 그 연결을 그 방문 의료 지원 센터 여기 뭐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중간에 역할하고 리포트를 환자를 가서 방문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매 계속 못 나가니까 이제 요 지원 센터에 있는 간호 인력들이나 이렇게 뭐 사회복지 이런 분들이 이제 환자를 방문해서 또 리포트 해주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처방을 했다든지 그리고 가끔 또 이제 직접 나가서 뵌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될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오늘 설명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좋은 발표 네,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시장님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업도 굉장히 네, 오래전부터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사업이 맞습니다. 출발한 곳이 바로 안성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의료사업도 좋은 곳이 있고, 또 그 안성시 의료원도 또 안성시에서 굉장히 그 비중이 큰 예,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좋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예, 사업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이 내용에 네,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코멘트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 채팅창에 이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직접 그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질문을 일단 있으신 분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그럼 먼저 좀 과장님께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성시에서는 재택의료 센터가 이제 그 의료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안성의료원 두 군데에서 이제 그 재택의료 시범센터라고 하나요? 재택의료 네, 네, 센터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의료 사업이라든지 아무튼 의료원과 같은 이런 재택의료 센터와 보건소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좀 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공모 형식으로 이제 1차 때부터 2차, 3차까지 그랬는데 그 공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자체에서 계획서하고 요거를 보고 같이 그 이제 중앙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저희가 그 이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부분들이라든지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두 기관이 이제 첫 해는 안 그랬는데 그 2차 때부터는 두 기관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 조정이나 이제 좀 역할을 좀 분담해야 되겠다. 2차 기관이니까 1차 기관에서 이제 못하는 그 더 필요한 의료 욕구를 가 가지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2차 진료 기관은 의료원으로 연계하는 거 이런 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충분하게. 그러면 특별히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아, 예산 지원은 특별히는 없었고요. 요것이 재택의료센터의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이 되니까 각자 환자를 진료하고 그거에 대한 수가를 청구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여기도 그 산성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되거나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려면 충분하게 수가가 적용이 돼야지 되지. 항상 이렇게 이런 기관에서 뭐 손해 보면서 이걸 계속 할 수는 봉사만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에서 조금 더 좀 의료인 그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거기 참여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좀 보상 체계가 조금 더 충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 상황인 줄 알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그 은평구 사례에 대해서 그 은평구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은평구는 이제 서울이고 또 서울에는 의료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재택의료센터나 1차 진료 뭐 방문 기관 이런 네, 것들도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는 이 기관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갖다가 만들었고 그거를 네,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거를 그 은평구 관내에 의료사업에다가 또 네,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그 공모를 하셔서 위탁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모를 하니까 그 은평구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산림인 무슨 기관인지 한림저, 아무튼 그 예, 예, 의료사업에서 두 군데에서 있습니다. 이제 공모에 응하셨는데 이제 그 의료사업이 아마 지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 지금 안성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방문의료 통합지원센터라든지 뭐 그런 네, 계통 다학제적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 센터의 역할을 그 의료사업, 의료사업에서. 의료기관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셔서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예산 지원이 네, 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예산 지원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없어. 예, 예, 질문이 지금 두 개가 들어왔어요. 어디지? 그 어떻게 하면 충남대 박명화 교수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아니, 제가 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네, 어디로? 예, 저기, 채팅방을 웹, 보시죠. 채팅방 어떻게 보나? 아, 채팅방? 위에 거기 내리고, 채팅을 내려주세요. 클릭하시면 돼요, 밑에. 잠시만요. 이게 올라가 버려서 확인해야 돼. 이게. 밑에 보시면 메뉴에서 채팅이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저기 읽어드릴게요. 네. 그 통합방문간호센터는 네. 간호협회와 어떻게 협력해서 설치 및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직 그 설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 잠시만요. 네. 음, 음, 지금 저기 안성에는 간호 인력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그 이제 간호센터를 만들어서 주면은 저기 그 예산이 전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 그 인력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인력들을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건데 예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 한다든지 지금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간협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그 MOU 맺기 전에 그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되는데 좀 예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못하니까 인력을 그 기존에 있던 보건소 인력을 지원을 해볼까 좀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또 박승아 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질문 네, 1은 주민 건강 지도자 역할과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아, 질문은 예, 네, 그 좀 더 중환 중환 환자, 환자와 퇴원 환자 케어 사례는 아직 없는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아, 제안을 하셨네요. 제안 하나 하셨는데 노인 네, 우울과 노인 자살이 매우 높기에 통합 방문 네, 간호센터 다학제 서비스에 심리 상담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예, 질문 1, 주민 예, 건강 예. 지도자의 역할과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음, 해주시죠. 주민건강 지도자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강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분이 살고 있는 주변의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되게 독거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지지도 해드리지만 이렇게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어, 저기 인공지능 스피커를 드렸어요. 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응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기기를 거의 다 전기 아낀다고 다 빼놓으신다든지 또 조금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이거를 처음에는 이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직원들이 막 쫓아나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도자분들이 직접 나가면서 그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관리도 해드리고 주변에 이제 말벗도 해드리지만은 주변에 이제 정리도 좀 필요할 때는 해드리고 또 같이 산책이 가능하다 하면은 햇볕 쬐기도 같이 해드리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 또 하나가 이제 이 수당 말씀하셨는데 수당은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수단으로 10만 4천 원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자기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간에서도 조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는 조금 그 수당이 좀 세죠. 그래서 월 그 4대 보험 들어가나? 일자리는? 네, 그렇게 이게 노인 일자리라고 또 있어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서한성 의원에서 거기에는 한 70만 원, 74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하고 관련은 다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 10만 또 4천 원은 월 10만 네. 4천 원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10만 4천 네네네, 네네. 원. 그 봉사, 네, AI 네. 스피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한데. 아, 그거는 지금 거기가 SK인가? SK? 행복해먹들? 응. 응. SK 행복 커넥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이게 기계가 꽤 비쌌던가? 처음엔 지금은 좀 지금은 그냥 월 한 대당 2만 5천 원 정도. 아, 통신료? 통신료만. 네. 통신료가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 SK 통해서 이제 되는 그 기계인데 그 앨리스가 아니고 아리아라고 아리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급을 해서 실제 필요한 그 독거노인들의 경우 이제 실제로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한 건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숫자를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꽤 많다. 10건 미만으로 연, 네. 10건 미만으로 지금 그런 응급 상황에 출동을 해야 되고 이게 다 그 119라든지 보호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한 10건 정도가 이 응급 상황에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어, 응급 상황에 잘 그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네, 질문은 좀 더 중환 환자와 퇴원 환자 케어 사례는 아직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태어난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법 시행이 안 돼서 그런지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저희가 의료기관 또 건보공단 안성지사하고 해서 이거를 지금 태어난 자 그 정보를 좀 받고 싶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음, 2건 정도 2건 정도 있었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더 내년에는 법 시행이 되니까 그걸 또 기대하고 있고 지금 실제 그 병원 찾아다니면서 이제 발품 팔아서 이제 서로 협조 좀 요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보니까 그 병동에서 태어날 때 병동에 있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동의서를 받고 그 태어나는데 그 차트에 달라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용을 좀 줘야 되나? 뭐 지금 현재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도 법으로 지자체 단체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좀 명분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대하고 있고요. 그 건보공단에서는 이 자료를 직접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퇴원을 한다 하더라도 퇴원 병원에서 그 건보공단에까지 이분이 퇴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데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입력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렵고 실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병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연결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태어난 자는 한 달 안에 있던 조치를 뭐 재활 운동이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달이 가버리면은 건보공단에서 받는 자료는 이미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한 2건 정도 밖에는 아직 없어요. 예. 그러면 퇴원 네, 환자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 통보가 오면 그 네.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이제 제공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서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 안에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면은 제공하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그 저기 다른 데하고 연결하는 그 서비스 제공 기관들하고 연결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택 의료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이제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장교양 재택의료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보건소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이 여기도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 사업하는데 의사 선생님들, 의료 인력,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손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른 그리고 선생님들 뭐 또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노인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옆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거기는 충분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음.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영남 그 보건진료소장의 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적인 활동의 경위를 표합니다. 일단 민간과의 협력에 주안점이 있을진데 그런 것도 정말 없는 지자체 측면에서는 안성에서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네. 지역의 방문도 다학제로 인력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혹시 현재처럼 1인이 커버를 하는 건지요? 물론 해당 지침이 잘 마련되어야겠지만 방문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기본 인력은 2인 이상이어야 되기에 사실 네. 현재 다양한 모델로 다양한 채널로 보건진료소 유형을 어떤 협력으로 이용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의 모델이 어쩌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진이 네. 1인이 운영하신 건가요? 네네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이제 곧 또, 제가 사실은 이제 경기도 도청에 있다가 이제 보건소, 이 안성모로 온 지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하고 곧 만날 계획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좀 받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료소 소장님들도 이 통합 돌봄 사업에 참여해야 될지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를 지금 바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보건진료소에서 이 사업에 들어와서 같이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특히 안성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랑 좀 달리 이 네. 통합돌봄 추진 조직이 보건소로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그 보건소에 그 노인 돌봄과가 있고 여기서 통합 돌봄 전반,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다른 사업과 또 건강 돌봄, 의료 돌봄까지 같이 하시는 그런 모델로 갖고 계신데 그렇게 네. 하시면서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지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 과가 이게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인 시설팀, 노인 복지팀, 그리고 돌봄 정책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저희 1년 예산이 어 1,630억, 1,630억이에요. 저희 부서만. 그게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팀에서 기초연금이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으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하고 이 기본적인 이 우리 노인돌봄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 시설팀에서는 이제 경로당, 또 노인복지관, 또 대한노인회 노인 관련 단체들 그 경로당이 지금 저희 안성에는 490개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데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돌봄 정책팀에서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저 이렇게 좀 오늘도 혼자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과장이 지금 야근하고 맨날 그래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는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좀 내가 이 일을 꼭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이게 내 이렇게 해서 돌봄 사업을 정착을 시키면 내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 먹으면 내가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생이 그런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팀 이번에 행안부에 인력 증원 네, 요청을 하셔서 아마 네. 신설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담팀은 명칭이 이제 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담팀 명칭, 노인돌봄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새로 네, 전담팀이 되면 다른 건가요? 이제 전담팀이 이제 노인 정책이나 돌봄 쪽으로 하고 돌봄팀으로 직접 하고 정책으로 해가지고 따로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노인 정책팀이 있는데 요거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정책팀에 기존에 이제 보건소에서 방문하고 했던 그런 업무들을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AI, IoT가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2개를 좀 분리를 할 계획이고 이름을 이름은 구체적으로 지금 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건강돌봄팀으로 하시죠. 뭐 건강돌봄. 노인 네. 정책, 그다음에 노인 건강 돌봄 팀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아예 거기에 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기존 하던 거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 발굴돼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업무를 그쪽에다 분담하시면 어떨까?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박승아 소장님께서 아, 너무 고생이 예. 많으세요. 보건소 중심 모델 성공적인 안착을 응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예. 그럼 혹시 뭐 다른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코멘트가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뭐 네. 오늘은 뭐 조금 원래 9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뭐 거의 시간이 다 되었기 네.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세션도 2주 후에 또 다른 보건소에 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네. 안성시 저희 그 링크가 저희 세미나가 네. 이제 7회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세 번째고 앞으로 또 세 번, 네 번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혹시 그 발표해 주시는 보건소에서도 그 링크를 보내주기를 원하신다면 또 해서 같이 아직 발표 안 하신 보건소도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세미나 발표를 들으시고 또 참조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저희 여기 들어와서 두 번 발표하신 거 들으셨나요, 과장님? 아직 저 오늘 사실은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아, 그러면 저희가, 네네. 그렇구나. 그럼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아, 이제, 예. 예, 네 군데 보건소 발표가 남았는데, 거기 아, 보건소에도 저희가 그 링크를 미리 보내드려서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김영남 소장님께서 힘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늦은 시간까지 아무튼 좋은 발표, 그리고 끝까지 또 참여하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